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5월 4일이니까 시험이 23일이잖아요. 7월 23일이니까 한 3달 정도 조금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시고 기초가 쌓여 있으신 분은 그냥 나름대로 공부 방법 하시면 되고, 실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그리고 1차만 보신 분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거 있잖아요. 동영상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꼼꼼히 들어보시고 대신에 이제 좀 빠르게 들으면은 2달이면 들을 수 있거든요. 4과목. 한 열흘이면 한 과목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열흘. 그럼 길면 한 15일 정도. 그래서 4과목을 2달 안에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동영상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크를 하세요. 교재에 체크를 해서 교재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공부하면서 그거 이제 이해 안 된 거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기초가 안 되신 분 있으면은 그게 최선인 것 같고, 자, 의학, 책임근제, 손사이론이 아니죠.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제가 1차만 하다 보니까, 손사이론이 왜 나왔지? 그렇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의학은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제가 교재 있잖아요. 그거 자주 보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꼼꼼히 보셔야 되고, 대신에 저희 교재가 80점이잖아요. 70에서 80점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딴 공부할 시간은 없어요. 제 것만 해도 충분하진 않고 한 80점이니까 그거 꼼꼼히 하셔도 60점, 70점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부족하다고 이제 딴 공부하면 그 시간 너무 아까우니까 자, 아는 것만 확실히 하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상해 부분은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되고 질병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실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한 10가지 정도만 알아갖고 가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기본 지식으로 그냥 백지만 쓰지 마시고 뭐라도 쓰고 나오시면 되고, 그 책임근제 같은 경우는 손해율이죠. 손해율하고 우리 750조, 756조, 5조부터 그리고 쭉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책임근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이제 법리 뭐냐? 그럼 특수불법 행위 아니면 불법행위 이렇게 쓰시고 손해액을 구하라. 결국 그거잖아요. 그런 것만 하시면 되고, 실제로 중대처벌 강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있는 것만 해서 그때 문제 있잖아요. 제가 풀어준 문제 그거만 확실히 하면 되고, 기출문제는 풀지 마시고 실제로 기출문제에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좀 어려운 것들은 그냥 스킵해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거 많죠. 다중이랑 그거는 강조 안 해도 되고, 특수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제 기초적으로 제가 강의하면서 그 체크를 해드린 거 그거 확실히 알면 되고, 재산보험은 제가 어느 정도 되시면 차세대 해가지고 우리 입원이나 통원 계산하는 거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제 생각은 통원이 나올 것 같은데 통원만 확실히 보세요. 통원만 연습하고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되고, 비급여 중에서도 센 애들 있잖아요. 주사제나 MRI 이런 거 계산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병실 차액 구하는 거 그것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이나 이쪽에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확실히 하고, 자동차 보험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개정된 거 있잖아요. 그게 10점으로 나올지 20점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나와 있어요. 지금 그건 꼭 아셔야 되고, 계산 문제로 원래는 옛날 스타일이면 나오거든요. 계산 문제 나오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보다는 약술 문제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워 하시는데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별거 없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일단 손준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특별히 안 볼게요. 이렇게 질문하기만 있는데 대체 이렇게 다 댓글을 달아드렸으니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올려놨죠. 제 자료를 자동차 보험 해서 개정된 거 올려놨는데 요거 하나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동차 보면 크게 3-4가지 바뀌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과실상계를 한다. 치료비.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전에는 과실이 많든 적든 치료비는 100% 다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주죠. 어디서? 12급, 13급, 14급 경미사고, 거기서 차 사고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대인배상 1은 100% 다 줘요. 과실이 많아도. 근데 대인배상 2는 과실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 내 보험에 자손을 접수를 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미 환자 이렇게 써볼까 이거를 요거로 해서 여기 보면은 경미 이렇게 해서 요거 대인배상 2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상계죠. 대인배상 2. 이게 중요한 게 대인배상 1이 전체 치료비가 아니고 전체 치료비 나왔을 때 대인배상 1은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넘었을 때 그게 넘었을 때 대인배상 2에서 안 주는 거고 실적으로 12급이 많아요. 염자. 이게 문제거든요. 실적으로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다. 그럼 12급 염자가 나와요. 그럼 120 한도거든. 이렇게.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다. 이런 경우 잘 이렇게 됐죠. 200만 원 나올 때 과실이 50%예요. 이때 만약에 200만 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120은 다 주는 거야. 과실상계 안 하고 다 주고 나머지 80만 원 있잖아요. 80만 원에 50%만 난 거야. 80만 원에서 50%잖아, 과실이. 그럼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160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거? 이걸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약술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계산 문제 나오면 좋은데. 근데, 요 정도.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신체,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신체도 한도가 올라갔죠. 80만 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이 통원을 한다. 그러면 4주마다 저거로 해야죠. 진단서를 끊어야 되고 1인실 같은 거 의원에서 1인실 병실 차이 안 준다는 거 그 정도는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크게 뭐 바뀌긴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차 대 차 사고만 되는 거예요. 차 대 차. 사람이나 오토바이 사고는 해당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것만 재산보험에서 저것만 계산 문제. 그때 제가 한번 풀어본 거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요거 비급여 어떻게 푸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왜냐면 이분 담덕 81년생이죠. 담덕 81 이분도 했는데 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동일지병으로 하면은 원래 공제액을 한 번만 빼야 되는데 희한하게 2번이 빠지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시험 문제라면 이 정도 나오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요 정도인데 얘가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2번, 3번, 4번 정도. 길면 4번, 짧으면 3번 정도 통원을 할 거예요. 그거 계산하시오. 그거거든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이거 안 풀어보면은 어려워요. 계산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시험 보러 가면은 왜냐면 긴장하고 시간도 없고 촉박하니까 이 문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공식 해가지고 한 3, 4번 제 책에도 몇 개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풀어보시고 얼마 뺀다 3만원 그렇게 뺀다 30% 빼고 그래요. 방법이 없죠 지금 급하니까. 일단 요거는 제가 웬만하면 여기 좀 들어오기가 그래서 눈치가 보이고 왜냐면 손준사 들어오면은 뭐가 문제냐면 제가 댓글을 달게요. 이거 보면은 질문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기출이 링크가 안 돼요. 강의가 열리지가 않아요. 교재 어떻게 해요? 불가한가? 미쳐버리겠어 제가. 그래서 뭐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니까 뭐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게 없으니까 웬만하면 안 들어가고 싶은데 와서 여기 질문하기 있잖아요. 요것만 지금 댓글만 달아드리고 있는데 여기만 제가 이제 5월달 시험 끝날 때까지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 유튜브 보면 앞에 있잖아요. 글로 오셔서 거기에 뭐 댓글 달면 거기서는 이제 풀어드리는데 가능하면은 지금처럼 유튜브에서 그냥 강의를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보험도 통원 문제 한두 개 가져와서 그것만 풀어보고 딴 거 의학 같은 거는 의미가 없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 되고 책임근제도 제가 강의 중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처음 얘기한 것처럼 동영상 한번 더 보세요. 여러분들이 책을 교재를 보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능력이 베이스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중심이 안 써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동영상 보시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책을 보시고 최소한 5번에서 10번 보셔야 돼요. 그 정도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 나온다. 손익공제는 한 40페이지에 나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5번 이상 보면은. 그리고 교재는 나중에 7월달 가면 하루도 안 걸려요. 2-3시간이면 한 과목 끝내요. 하루에 2과목까지 끝낼 수 있어요. 그때 가면 5번 이상 보면 그렇게. 그리고 얇잖아요. 저는 일부러 얇게 했으니까, 좀 요약한 게 있으니까, 압축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꼭 제 것만이라도 확실히 알아갖고 가셔야 돼요. 좀 불안하다고 해서 뭐 딴 거 보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제 거는 진짜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건 꼭 푸셔야 되고, 나중에 7월 한 20일 전에, 한 15일 이후에 그냥 인스나 뭐 딴 데 가서 모의고사 한 번만 풀어보세요. 거기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푸나, 시간이 어떻게 배분해야 되나, 그리고 거기서는 좀 어려워요. 인수가 시험 문제만 좀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시험 푼다, 푸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 불안하고 그러시면, 아니면 제 문제 있잖아요. 그거만 충분히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좀 공부하셔야 돼요. 2차는 공부하셔야 되고, 빨리빨리 공부해서 이제 천천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모든 수험생들이 그 완벽하게 해서 시험장 가시는 분 없어요. 다 모자르게, 불안하게 이렇게 다 가요. 거기서 어느 정도 그날의 컨디션이잖아요. 그날의 컨디션, 긴장 안 하고 아는 거 정확히 쓰고, 모르는 것도 백지 안 내고 어느 정도 쓰고 나오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